그래서 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홍장원 씨한테 전화했을 때 그 장면들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본인 기억력이 비상하다는 얘기를 자화자찬식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술 잘 먹는 티를 또 냅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저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원장 부재 중이신데 원 잘 챙겨라. 그리고 내가 이따가 우리 홍 차장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취 중이어서 원장님 아직 서울 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었어요. 홍장원에 대한 해임 사유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여튼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저도 반주를 즐겨하는 편이지만 반주라니요. 만취겠죠. 그렇죠. 말술이겠죠. 반주는 밥 네. 먹을 때 한두 잔 곁들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나 폭주, 폭음이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 네. 그러면 반주를 해서 얼큰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내가 한두 시간 후에 중대한 미션을 뭔가를 할 테니까 전화 잘 대기해라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도 웃기죠. 네네. 그리고 저는 저거 보면서 참 우리 교수님께 한번 또 윤석열의 스타일을 좀 네.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내가 뭘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겠구나. 입에 배 있죠. 네.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항상 배 들면서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 회의를 해요. 업무 네. 보고를 막 해요. 정책 보고를 해요. 그러면 말이지 내가 그 은행 뭐 여기서 금융 사기 치는 놈들 조사해봐서 아는데 맞아요. 교육 관련해서 할 때가 사실 제일 빵 터졌어요. 네. 교육 관련해서 뭐 이 교육 카르텔 이는 놈들 내가 수사해봐서 아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걸 보면서 딱 뭘 느꼈었냐면 본인이 반주를 해서 술을 먹어봐서 아는 데가 아니라 그 전에 진술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홍장원이 자기가 그때 술을 좀 곁들였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진술이 나오니까 알게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반주를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지난 재작년쯤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우리 대통령님께서 입시 비리를 수사를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신다. 그리고 저 탄핵 심판정에서도 조태용 그 정보원장이 그 댓글 수사를 해보셔서 국정원이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아부를 할 때 이렇게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아부를 하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마 이진님은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응원하시는가 봅니다. 홍 차장한테 한 대 맞겠어라고 써주셨습니다. 어진TV님께서 하야 망명 꼼수를 막아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수기님께서 김건희 출국 금지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김건희 출국 금지를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홍 차장의 진술을 일종의 탄핵 바꾸기 위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여러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얻어 걸립니다.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4명 명단은 다 또 인정을 해버리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던 명단도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누구죠? 저기 그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지시 라인도 내려가서 실무 라인에서도 그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대부분 14에서 16명 정도의 맞습니다. 명단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고 거기에 이재명 당대표는 꼭 들어가 있는 네. 상황이고 하필이면 이제 한동훈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다시 15명에서 16명이 더 들어가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건 뭐 일관된 진술 라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쪽 라인들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태용이 얼마나 웃겼냐면 자기가 문자는 잘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그러면서 윤석열이랑은 서로 티격태격해요. 내가 내 기억이 맞아, 네 기억이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해임, 그 홍장원 해임 문제 관련해서 12월 4일이냐 5일이냐가 서로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 내 기억이 맞아, 네 기억이 맞아. 근데 그 대단한 김건희의 문자가 왔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진술이 거짓인 것을 스스로 밝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제일 놀라웠죠. 갑자기 그분 이름 생각 안 나면 제1경비단장 조성현 저 경비단장. 네. 그 경비단장 딱 말 한마디 얘기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부하들이 다 아는 내용들을 속일 수가 하겠냐. 있으니까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사안은 그 말 한마디로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성현 그 헌재에서 유일하게 이제 직권으로 증인 맞습니다. 채택을 한 분이죠. 네네네. 그 말 한마디에 끝났다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완전 쐐기를 박았다. 왜냐하면 그 국회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특전사령관 팀하고
여인영 아니죠. 그 특전사령관하고 곽종근. 곽종근이 특전사령관이고 네. 그다음에 이진우가 수방사령관. 네, 수방사령관. 이렇게 두 팀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명이 전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어요. 그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내용을 검찰에서 그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헌적인 지시를 한 게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자기가 지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진우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지시를 받은 그 조성현을 부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그러면 정말 끝난 거예요. 거기 들어갔던 두 라인이 전부 다 지시 받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성현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직접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해서 물어본 거고 오늘 어저께 딱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완전 쐐기를 박았다. 이진우가 판을 깔아준 거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네. 부하들이 얘기하면 맞을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래? 그럼 부하를 부를게 또 딱 그렇죠. 불렀더니 들었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 빼박이 돼버린 거죠. 네.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뭐 열심히 일하시는 장군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똥별 이런 얘기 흔히들 네.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똥 장관의 똥 원장의 아주 수많은 황당한 이 나라의 그 최고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민낯을 정말 낱낱이 봤습니다.